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전황 분석 12월 13일자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교전 상황과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12월 12일 오전 태국 전계에서 긴급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아누틴 총리 내각이 야당과의 정책 갈등 끝에 위회 해산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통치 구조상 군부는 정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정치적 불안은 일선 부대의 전투작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평화 협상 과정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양국 국경 전역에서 교전이 재개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태국 주요 거점에 지속적인 포격을 가했고 태국군은 포병과 공군력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분쟁 6일차에 최대 분수령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 태국 육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677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암마고개, 태국어로 총암마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태국 우볼라차타니주, 남융군과 캄보디아 프레아 비에아르주, 좀크산군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말한장 모양을 한 자연적인 관문입니다. 그래서 암마라고 불립니다. 677고지는 주변 지형을 압도하는 높이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지는 계곡 전체와 하단부 진입로를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합니다. 677고지를 장악한 쪽은 관측소를 설치하여 포병과 공군에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 영토 깊숙한 곳까지 정밀 폭격이 가능해집니다. 태국군은 이곳을 핵심 차단선으로 삼아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이 태국 민간 지역을 타격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오랫동안 양측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677고지 함락은 캄보디아군에게 심각한 전술적 패배입니다. 프레아 비에아르 방어선 전체에 즉각적인 위협이 초래되었습니다. 포병 전술의 황금률은 멀리 보는 쪽이 먼저 명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 캄보디아군이 이곳을 점유했을 때는 태국군 집결지와 보급소를 훤히 내려다보며 광학 장비로 정밀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BM-21 로켓포의 정밀 사격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를 뺏긴 캄보디아 포병은 눈을 잃었습니다. 부정확한 지도 좌표에 의존하거나 재밍에 취약한 드론에 전적으로 위지해야 합니다. 이는 명중률 저하로 직결됩니다. 반대로 태국군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677고지 정상에 대포병 레이더와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국군은 캄보디아 좀크산 계곡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봅니다. 고지대에서 좌표를 찍어주면 태국 포병은 반격을 시도하는 캄보디아 부대 머리 위로 정확한 화력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벼락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탈환 시도는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직사 화력을 견뎌야 하기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암마 고개는 지리적 관문 역할도 합니다. 캄보디아가 지킬 때는 방파제였지만 이제 태국군에게는 진격로가 열린 것입니다. 태국 기갑부대와 기계화 보병은 이곳을 발판 삼아 프레아 비에아르주 깊숙이 진격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후방 기지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전략적 고지를 뺏겼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저지대의 병사들은 적이 머리 위에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방어선 붕괴나 조기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면 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영토를 점령하고 있고 군사적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철군을 조건으로 불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677고지 상실로 캄보디아는 능동적 방어에서 수세적 방어로 몰렸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고지를 반드시 재탈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을 포함한 국경 전체가 태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전선 소식입니다. 태국 제2군군은 다음 지역들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첫째, 삼태 지역입니다. 우볼라차탄이주 분타리군에 위치하며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3국 국경인 에메랄드 삼각지대 인근입니다. 안보상 매우 민감한 곳입니다. 이곳의 장악은 캄보디아 북부 병력 이동과 라오스 측면의 침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수린주 깝천군의 쫑좀 국경 검문소 일대입니다. 캄보디아 오스마치 국경과 마주 보는 곳으로 이 지역 최대의 국제 관문입니다. 이곳을 통제한다는 것은 주요 보급로와 무역로를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대형 기계화 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확보한 셈입니다. 험난한 산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셋째, 수린주 파놈 동락군의 푸르 고개입니다. 이곳은 타무안톰 사원 인근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계속됩니다. 또 다른 분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좁은 협곡지대입니다. 험준한 산악과 숲으로 이루어져 주로 소규모 정찰조나 특수부대 침투로로 이용됩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주요 거점의 측면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넷째로 수린주 국경지역의 레이 고개입니다. 쫑푸르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쫑푸르와 마찬가지로 덕렉 산맥의 자연적인 진입로 역할을 합니다. 태국군이 이 두 거점을 모두 장악했다는 것은 캄보디아군의 모든 이동 경로를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캄보디아 보병이 기습 공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경로까지 차단한 것입니다. 태국 제2군 9의 4대 거점 장악 작전, 즉 쫑점과 쫑푸르, 쫑레이 지역의 확보는 태국이 덕렉 산맥의 주요 고지를 완전히 평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양국의 자연적인 국경선입니다. 제2군 9회에도 태국 제1군군은 반동약 해오 지역을 통제하에 두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반띠아이 메안체이주와 마주보는 국경 마을입니다. 사케오와 반띠아이 메안체이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입니다. 수도 방콕과 동부 전선을 방어하는 제1군 9가 이 지역을 장악한 것은 전술적으로 캄보디아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안전 완충 지대를 확보하여 적의 포병이나 전차 사거리를 무력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 수린주 타코와이 사원 주변 전황을 보면 태국군은 캄보디아의 공격 거점과 군사시설 다수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완전한 통제까지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지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2월 12일 태국 육군이 봉트라쿤 지역 전투에서의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사케오주와 접경한 요충지입니다. 캄보디아 언론이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지역 탈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육군 대변인 리처드 대령은 상황을 설명하며 캄보디아군이 강력한 화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M-21 다연장 로켓포 공격으로 태국군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봉트라쿤 초소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전술적 판단하에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군이 진입해 태국 국기를 내렸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태국군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향후 며칠 내로 제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봉트라쿤에서의 승리는 광활한 전장에서의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전반적인 전황은 캄보디아가 주도권을 잃고 수세에 몰려 있으며 주요 전략 고지들을 하나둘씩 상실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주요 국경 검문소와 전략적 고개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67고지의 상실은 캄보디아 방어선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현황입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교전 6일째인 12월 12일 정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뜨락과 찬타부리 일대에 캄보디아군 은신처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주요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찰 자산이 캄보디아군의 참호 굴착과 벙커 구축 활동을 포착한 직후 F-16이 즉각 대응 타격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피해 현황을 집계해드립니다. 태국 측은 캄보디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9대, 드론 68기, 안티드론 시스템 1기, 통신소 3곳과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으며 현재까지 캄보디아군 165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군 피해 상황입니다. 12월 12일 기준으로 전사자 10명, 부상자는 약 1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기갑전력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태국군은 최신의 주력 전차인 VT-4 한 대가 포신 폭발 사고로 인해 차체 전체가 손상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외교 소식입니다. 12월 13일 오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 아누틴 부총리 및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후 양국이 국경 분쟁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밤부터 발효되는 완전한 휴전에 동의했으며 말레이시아 총리의 지원하에 수립했던 기존 평화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의 합의를 언급하며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평화를 원하며 미국과의 교역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누틴 태국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린다며 캄보디아가 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의 위반 시 사태 수습의 책임은 위반한 쪽에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여전히 캄보디아를 압박하며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휴전 선언 직후에도 언제든 다시 총성이 울릴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 전후 상황을 상기해 보십시오. 양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교전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휴전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입니다. 태국은 아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캄보디아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양국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군사 정세 분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점